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4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시장의 하락의 원인을 제가 찾아드리지 못했죠. 저도 잘 모르겠다. 저녁 때 제가 다른 이제 인사이트를 좀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역시나 큰 이유는 없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일본 시장, 미국의 시장 뭐 전체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 원인은 우리나라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는 건 제가 봤을 땐 레버리지 쪽에 대해서 가장 큰 변동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상장이 됨으로써 시장의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과 저희 구독자님들이 시장을 버티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지금 지수가 일단 뭐 9,000선, 10,000선, 12,000선 올라가면서 어제와 같은 변동성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변동성을 정말 이용을 잘하는 트레이너가 계시다면 변동성을 이용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근데 변동성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변동성이 나오면 그때를 대비해서 그냥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총평을 제가 왜 뒤이어서 또 다시 하냐면, 솔직히 저도 어제 떨어진 거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올 것이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 곡선을 그려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어제 마이크론이 10%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세론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실적 발표가 나옴으로써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꽤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시원한 반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반등을 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래대금 1위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난 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모든 거래대금이 쏠려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도박판, 투기판이 됐다라고 밖에는 안 보이고요. 실제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는 건 그 종목의 2배 수익, 2배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돈이 더 몰리게 되면 당연히 시장은 위아래로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3배짜리도 있지 않냐, 왜 우리나라 2배짜리만 가지고 자꾸 부정적이게 얘기하냐라고 하시는데,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태까지 한 번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하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하실 분들은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된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린 제 입장에선 현재 정부 정책, 특히나 금감원이라든지 뭐 이쪽에서 이걸 만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증권사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은 신용매매는 안 됩니다. 이 레버리지 상품이 신용매매는 안 되는데 미수거래는 또 되거든요. 그런 걸 막는다든지, 아니면 예수금이 얼마 이상인 사람들만 뭐 레버리지 살 수 있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정책을 좀 걸어서 시장의 변동성, 이 출렁거림을 조금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의 뭐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양자기술 혁신에 대해서 보안책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라는 건데, 요게 이제 제가 양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다기보다는 미국은 좀 이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신규 기술에 대해서 밀어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미국 회사인 인텔을 뭐
미국이 지분을 사가지고 국가가 지분을 사서 인텔을 밀어준다든지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푸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우리나라도 뭐 전체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가 사업, 국가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걸고 또 국민 성장 펀드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만약에 이렇게 행정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방부는 이거라고 뭐 예산처는 이거라고 뭐 이렇게 되게 세세하게 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자꾸 뭐 2배, 3배 레버리지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양자 기술이면 양자 기술, 또 우리나라가 현재 반도체 외에도 또 키워야 될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나라도 좀 체계적으로 신기술을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봤고, 특히나 이제 양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자는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2개 기업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가는 거니까 매수하지 마시고 미국 종목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게 조금 핵심적인 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해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세밀하게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HBM의 하이닉스였잖아요.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었는데 하이닉스는 HBM의 비중을 줄인다고 하네요. 줄이면서 더 지금은 이제 D램이라든지 LPDDR 이런 저전력 반도체들 이쪽이 마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D램이라든지 LPDDR 쪽으로 생산을 몰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삼성전자는 좀 반대입니다. D램이라든지 LPDDR의 수량을 좀 줄이고 HBM으로만 전력 투구를 하겠다라는 식의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HBM 단의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 부품단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오늘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HBM의 시장이 흘러가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양사가 지금 반대예요. 하이닉스는 잘 만드던 거 줄이고 D램 쪽으로 넘어가고, 삼성전자는 D램 잘 만들고 있다가 D램을 줄이고 HBM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그나마 시장이 1시 반 이후로 조금 어느 정도 좀 탄력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강세업종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딱 일주일 전이에요. 제가 왜냐면 서울경제 콜콜콜을 출연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그날도 제약바이오만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좀 과감하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저번 주 기준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이렇게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제약바이오 관심 가지셔야 된다. 오늘도 똑같아요. 그날 수요일날 오르고 목, 금 다 떨어지고 뭐 월화는 시장이 빠졌으니까, 만약에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승이 되고 난 뒤에 목요일날 상승, 금요일날 추가 상승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제약바이오 이제부터는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점에서 사고 싶었던 제약바이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조금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쇼커버리라든지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빈집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인해 보시고, 반도체가 여전히 반등을 줄 때는 가장 강하다. 요거는 늘 맞는 정답입니다. 시험지의 정답을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좀 강했는데,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중국산 로봇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좀 강했는데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것도 일단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근데 약세업종은 전력기기가 어제 강했거든요. 물론 시장이 다 무너져 떨어졌지만 전력기기가 오늘은 좀 약세인 게 전 이해가 안 가고, 은행 금융지주 쪽도 약세입니다. 요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기판 쪽은 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약세업종 쪽에서 은행은 뭐 그냥 저는 매력이 없고요. 역시나 전력기기하고 기판 쪽, 소캠 쪽, LPDDR 쪽, 이쪽의 기판 쪽은 여전히 너무 저가지 않을까, 너무 가격이 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다행히도 좀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출렁임이 굉장히 있죠. 제가 생방송을 시작하는 12시에 양시장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 중간에 제가 아마 생방송 얘기를 했을 거예요. 30분이 지나니까 갑자기 또 양봉으로 바뀌었죠. 그만큼 시장의 위아래의 변동성이 굉장히 셉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지금 빚을 내서 비트하는 레버리지가 아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은 꼭 재방송을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정책 당국에 대해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시장 많이 힘듭니다. 힘들 때일수록 시장에 대해서 항상 원칙을 지키시고요. 내 종목이 정말 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버텨낼 수 있는 종목이라면, 그리고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흑자가 나는 기업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버텨보셔라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